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 정지훈 편집장입니다. 세리아에서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적설로만 지금 거의 세계 일주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폴리 잔류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어서는 맨유라든가 맨시티,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여러 빅클럽들이, 그러니까 센터백이 필요한 빅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첼시와 미넨도 가세했다는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들을 분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사진과 국가대표 인사이드 캠인데요. 그러니까 3번과 그러니까 숫자 3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등번호가 3번이잖아요. 3번 김민재 선수가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고 나폴리의 통산 3회 우승입니다. 김민재 선수 사진을 보면 이 3에 대한 숫자가 많이 얽혀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 등번호니까 우승 기념 티셔츠 3번이 아니라 통산 3회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김민재 선수는 그 우승 기념 티셔츠를 받아보고 내가 3번이라서 이 3이 적혀있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통산 3회를 우승하는 의미였고요. 김민재 선수가 인사이드 캠을 통해서 33년 만에 33라운드에서 세 번째 우승을 제가 3번을 달고 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전했고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면서 많은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김민재 선수의 기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33경기에 선발 출전했고요. 사실상 거의 교체 출전 없이 33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요. 2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평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7.10점을 기록하면서 흐비차라든가 오시멘, 골리니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2경기 출전해서 평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좀 레귤러,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을 비교해봤을 때 흐비차가 7.48점, 오시멘이 7.47점, 이어 김민재 선수가 7.10점으로 평점, 팀 내 평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영국 후스코어닷컴, 그러니까 영국 통계 축구 매체, 그러니까 통계 사이트인데요. 이 후스코어닷컴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라든가 골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흐비차라든가 오시멘 득점과 포인트를 많이 기록한 두 선수가 상단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센터백으로서 평점 3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비중이 얼만큼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세리에 전체 평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에 평정한 괴물 전체 센터백 평점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전체 평점 1위는 나폴리가 워낙 좋은 모습,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단에 지금 나폴리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흐비차가 7.48점으로 가장 높은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그 뒤를 나폴리 팀 내 평점과 마찬가지로 오시멘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발라라든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이런 공격수들이 좀 위치해 있고요. 라비오,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미드필더인데요. 이 선수가 7.13점으로 평점 9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쨌든 센터백들만 봤을 때 루카스 마르티네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의 그러니까 세리오 로메로와 비슷한 스타일의 유형을 가진 센터백인데 상당히 전투적인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7.10점,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7.10점을 기록하면서 센터백 전체, 그러니까 세리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두 선수, 그러니까 수비수로 치면 김민재 선수와 루카스 마르티네스 이 두 선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거의 한 경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기에 지금 선발 출전했고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많은 시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2,903분을 뛰었고요. 루카스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에는 1,947분, 그러니까 22경기에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출전 시간을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압도적이고 이 안에서 좋은 평점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의 그런 가치라든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마르티네스와 함께 전체 세리아 전체 센터백 평점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현지 내에서는 이탈리아 올해의 수비수라든가 여러 지금 상들이 있는데 시즌이 끝나면 김민재 선수가 베스트 11이라든가 올해의 수비수 상이라든가 많은 수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센터백 탑5를 뽑았는데요. 영국 풋볼 페이스 풀이라는 매체에서 탑5를 선정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에 당당하게 3위를 기록했다는 게 인상적이고요. 일단은 1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후벤 디아스, 2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 그리고 3위가 바로 김민재 선수고요. 4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 5위가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오. 정말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인데요. 이 리스트에 당당하게 김민재 선수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여름 첼시로 떠난 칼리두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나폴리에 입성했다. 쿨리발리는 나폴리 수비의 중심이었고 단단한 바위 같은 선수였다. 그는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4번이나 선정이 됐다. 그러나 김민재는 한 시즌 만에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한 시즌 만에 쿨리발리를 대체를 했고 쿨리발리가 해내지 못했던 클럽의 나폴리죠. 나폴리의 스쿠데토를 차지했다. 그는 나폴리의 철기둥이었고 이 한국인은 나폴리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으로 등극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탐나는 가장 인기가 있는 센터백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스트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던 후벤
디아스가 1위고요. 또 이번 시즌 스톤스, 그러니까 가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고 그러니까 센터백, 라이트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많은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톤스가 2위였고 이 뒤를 김민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 명단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많은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민재를 원하는 팀은 너무 많습니다. 이 이적설만으로도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팀들이,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로고, 엠블럼을 좀 가져왔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먼저 뭔가 이적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버풀,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까지 유럽 굴지의 빅클럽들이 이선 김민재를 원한다는 것만 봐도 얼마만큼 좋은 활약, 이 한 시즌 만에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맨체스터 형제에 이어 미넨, 그러니까 바이에른 미넨,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클럽인데요. 최강 클럽인 미넨까지 영입 전쟁에 가세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 나폴리고요. 이 매체의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넨은 이탈리아 세리에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김민재를 그러니까 분석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벤제멘 파바르가 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미넨이 김민재를 관찰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이제 분데스리가의 최강 클럽이자 유럽에서도 가장 큰 클럽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바르, 그러니까 프랑스 국가대표인 파바르가 떠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대체자로 발빠르고 맨마킹이 좋은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맨유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독일 무대도 아시아 선수들에게 이상적인 무대다.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좀 독일 무대에 뛰었던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독일 리그에서 뛰었던 아시아 선수들 중 일부는 잉글랜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대리인은 독일과 한국 사이에 살고 있으며 김민재 이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 김민재는 그 누구에게도 가능성의 문을 닫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맨유가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 클럽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미넨까지 가세를 했고 아레아 나폴리는 김민재는 어떤 선택도 아직은 하지 않았다. 시즌이 끝나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 현재까지는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미넨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은 우파 메카노라든가 여러 센터백들이 있지만 파바르가 떠난다고 했을 때 이런 속도라든가 킥력이 상당히 좋은 센터백이잖아요. 이 선수가 떠난다라고 만약에 가능성이 생겼을 때 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월드클래스 센터백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월드클래스 센터백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나폴리의 우승의 주역이 됐기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중 하나가 분데스리가 최강 클럽인 바이에른 미넨입니다. 네, 바이에른 미넨까지 가세를 했는데요. 최근에 또 새로운 보도들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나폴리의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지키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좀 바이아웃 조항이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 이적할 당시 바이아웃을 넣었을 때 나폴리가 좀 부정적이었지만 어쨌든 바이아웃 조항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에게는 좀 신의 한 수가 됐고 이런 협상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폴리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하면서 연봉을 올려주고 좀 장기 계약을 좀 끌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이아웃을 좀 높이는 것을 원했는데요. 최근 보도들을 보면 이 김민재의 재계약이 무산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디오 킴, 그러니까 아디오 김민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탈리아 말로 작별 인사라거든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탈리아 매체 이제 칼치오 나폴리 24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아디오 킴, 나폴리와 이별로 향하는 김민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오시멘은 판매하길 원하지 않는 반면 김민재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폴리 회장은 맨유 영입 이사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맨유는 이미 5,800만 유로, 약 한 845억 정도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외 클럽에 대한 이 바이아웃이거든요.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통해 김민재를 나폴리에서 납치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납치라는 표현은 좀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선수를 너무 원한다는 표현이 좀 강한 워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쨌든 나폴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뺏어올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다른 또 매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매체고요. 풋볼 이탈리아입니다. 김민재가 맨유의 관심 속에 나폴리가 요구한 바이아웃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사실 지금 모든 협상에서 지금 김민재가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폴리는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 삭제를 위해 설득하고 협상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헛수고였다. 이는 김민재가 오는 여름 나폴리를 떠날 생각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김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이적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와 나폴리와 재계약 협상이 거의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이탈리아 현지 또는 나폴리의 분위기는 김민재 선수를 이제 떠나보내야 된다.
대체자를 찾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나폴리 쪽 현지 보도를 보면 대체자에 대한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체스터 두 팀, 그러니까 맨유, 맨시티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팀 그리고 미넨에 이어 첼시까지 김민재 영입전에 참가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고요. 골닷컴이 브라질 글로브 에스포르테의 그런 인용 보도를 한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고 실바, 그러니까 브라질 국가대표이자 레전드고요. 첼시에서도 그 수비의 핵심인 선수, 베테랑 수비수인데 티아고 실바가 올여름 첼시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린 시절 클럽인 플루미네세로 복귀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그의 계약은 2024년까지지만 아직 1년이 남았지만 1년 일찍 첼시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첼시로 오면서 지금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재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떠났고 이미 첼시는 유럽 경쟁, 지금 첼시가 순위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미 유럽 무대는 거의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탈락을 했고 실바는 첼시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재고하고 있다, 고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레전드들,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 유럽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던 브라질 선수들이 대부분 좀 말년에는 좀 브라질로 돌아가서 뭐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호나우지뉴라든가 최근에는 마르셀로라든가 많은 선수들이 브라질로 돌아가서 좀 선수 시절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바 역시 이제 유럽 무대를 청산하고 브라질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라는 게 이 보도고요. 특히 첼시는 이번 이적 시장, 그러니까 이번 두 번의 이적 시장을 통해서 거의 1조 원을 썼습니다. 구단주가 바뀌면서 통큰 투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실바가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수비 라인도 무너졌고 많은 돈을 쓴 공격도 지금 사실 엄청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바가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 나폴리처럼 푸른색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인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폴리에서 쿨리발리를 대처하기 위해서 영입이 된 김민재가 이제는 실바의 대체자, 그리고 첼시에서 나폴리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쿨리발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탈리아 매체 일 마티노의 보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에게 관심 있는 클럽들 중 맨유가 가장 적극적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리그 최고 수비수를 데려가기 위해 첼시도 돌진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잉글랜드 클럽들, 뭐 맨시티라든가 리버풀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의 여름 이적 시장이 매우 뜨겁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재밌는 인연인데요. 쿨리발리를 대체한 김민재가 이번에는 실바 대체제로 급부상을 했고요. 첼시에서 쿨리발리와 김민재의 조합이 가능해졌다.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이탈리아 매체들도 쿨리발리가 워낙 이탈리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김민재와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두 선수가 과연 첼시에서 만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괴물 센터백 김민재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뭐 당연한 것 같아요. 한 시즌 만에 유럽 최고의 센터백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폴리 레전드죠. 주세페 브루스콜로티 이 선수, 그러니까 수비수인데 이 레전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민재는 옛날 이탈리아 수비수처럼 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말디니라든가 뭐 칸나바로라든가 이탈리아의 그런 레전드들과 비교할 정도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이만큼 좋다는 걸 의미할 것 같고요. 현역 시절 내 수비 스타일과 유사하다. 상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수고 매우 보기 드문 선수이자 장래가 기대된다. 나폴리 수비수들은 상대방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내줬지만 김민재와 함께라면 아니다. 나는 그에 감동했고 그를 나처럼 철기둥으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때부터 철기둥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많은 레전드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하기 때문인데요. 빠른 주력, 영리한 축구지능, 강력한 맨마킹, 압도적인 공중장악력. 이 공중장악과 이 그라운드, 그러니까 지상 경합도 거의 경기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횟수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뛰어난 예측 수비, 김민재 선수가 아무래도 전진하는 수비를 많이 펼치는데 이게 사실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워낙 예측 능력이 뛰어나서 대부분 커팅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주면서 상대 공격수를 미리 제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패싱력과 빌드업 능력까지, 그리고 전진성까지,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 많은 분들이 대표팀 경기를 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공을 잡았을 때 과감하게 전진하는, 그 초반에는 좀 불안함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전진하는 것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공격 루트가 되고 있고요. 여기 공을 잡았고 전방으로 시야가 확보됐을 때는 정확한 롱패스까지 시도하는 모습들이 현대 축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센터백이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입니다. 네,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맨유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좀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맨유가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게 현지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에서 활동하는 산티 아우나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있는데요.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는 김민재에게 자신들의 프로젝트와 금전적인 제안을 건넸다. 김민재의 측근과 맨유의 협상은 몇 주 전에 이루어졌다. 맨유는 김민재에게 막대한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했고요. 김민재가 맨유에 한다면 공격수급, 그러니까 사실은 센터백들이 사실은 공격수급의 주급을 받기가 쉽지는 않는데 공격수급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맨유가 적극적이고요. 뭐 현관에는 이미 바이아웃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맨유가 제시할 수 있다. 그만큼 김민재를 향한 열망이라든가 러브콜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이 선수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비사코 보도입니다. 김민재와 맨유 사이 협상은 이미 시작됐으며 맨유는 현재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 뭐 당연할 것 같아요. 나폴리는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맨유로 가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연봉을 약속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를 가는지 안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김민재 측 대리인들이 맨유와 이렇게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조건들, 그러니까 맨유의 조건들이라든가 다른 클럽들의 조건들이 어떤지를 보면서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맨유가 만약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면 이런 높은 연봉도 좋겠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맨유가 김민재를 강력하게 원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맨유의 주전 센터백은 라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입니다. 이 두 선수 사실 좋은 센터백들이고요. 프랑스 국가대표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을 경험한 센터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상당히 부상이 좀 잦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출전 시간으로 좀 뒤에서 좀 살펴본 건데 해리 맥과이어가 많은 경기를 지금 못 뛴 상황. 그러니까 맨유의 원래 주장이었던 선수인데 해리 맥과이어가 사실은 이제 테나그 감독 체제에서는 완전히 주전에서 밀렸고 뭐 수비에서 호루쇼를 펼친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해리 맥과이어는 이번 시즌을 끝나고 맨유를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많은 주급과 많은 이적료를 들였던 선수지만 어쨌든 결국에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린델로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선수의 포지션은 주전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전 센터백들이 못 나왔을 때 린델로프가 3순위 또는 4순위 정도 센터백입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주전, 그러니까 바란과 리산마가 확실히 주전이긴 하지만 부상이 많습니다. 사진도 보면 이제 부상을 당해서 많은 경기 못 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두 선수가 좀 부상에 좀 시달리고 있고 리산마도 최근에 못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린델로프와 레프트백인 쇼가 센터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센터백 자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맨유고요. 특히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파이터형 수비수 되지만 또 빌드업도 상당히 잘하는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비수들과도 조합이 괜찮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뭐 리산마와 호흡도 괜찮을 것 같고, 바란이 또 리딩을 하면 또 김민재 선수가 또 파이터형 수비수로서 전진해서 상대를 끊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김민재만큼 좋은 센터백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고요. 특히 맨유의 그런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상당히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데 이때 발빠른 센터백들은 정말 필수 자원이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런 후방 커버도 워낙 좋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맨유가 김민재를 강하게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입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을 한번 같이 분석해보면서 지금 영국 또는 이탈리아 현지 보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팀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나폴리와의 협상이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김민재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서 많은 조건들을 보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맨유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첼시도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 팀이고 바이에른 뮌헨, 또 PSG, 또 나폴리, 맨시티까지 여러 클럽들이 지금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1일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됐을 때 어떤 팀이 김민재 선수를 데려갈지, 영입을 할지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고 이 이적 시장에서 재미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포포투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고요. 앞으로 한준 TV를 통해서 유럽 축구의 여러 소식들을 발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